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가죠. 그런데 동남아 그 다자기구 회의에 참석을 하러 가는데, 뭐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들을 태우지 않겠다. 자, 이 방침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입니다. 자, 그 상황은 제가 잠시 후에 아주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오늘 그 기사를 1면 톱부터 2면, 3면, 4면, 5면까지 쫙 틀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공격을 하는 그 소재거리로 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상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그리고 여러 언론의 그 톱은 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톱은 그 MBC 기자를 동승기에서 전용기에서 동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지만, 다른 언론의 일면 톱 기사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 한국일보 보시면은 이재명 측근과 대장동 일당이 10여 년 동안 유착을 했다. 자, 최근에 이 김용 씨,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용의 구속영장,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측근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정황들이 쭉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동안 이 심정으로는 굳히고 있었던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 쪽이 인허가권을 동원을 해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만들어주고 그 대신 선거자금 같은 것을 받아왔다. 자, 그것은 지금 심적으로 굳혀져 있었는데 뚜렷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팀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이런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 세 사람은 이재명 측근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용 공소장에 20페이지 분량에 이재명이 57회나 언급이 되고 있다.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방불케 한다. 3인방이 2008년부터 정치적 공동체로 맺어왔다. 이런 그 영장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계일보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의 재선 자금, 성남시장 재선을 할 때 그때 4억 원을 건넸다. 지금 김용 씨가 구속된 거 8억 원은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이죠. 이재명의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인데, 그 이전에 성남시장 재선할 때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억 원. 이것은 또 새로 나온 사실이죠. 검찰이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를 한 건데, 2014년 4월부터 지방선거 무렵에 정진상, 유동규에게 순차적으로 또 4억 원을 전달을 했다. 그래서 이러면 다음 주에 정진상 소환 조사를 한다. 이런 기사고, 또 공소장, 김용의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 쪽의 두 사람이 이 성남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인 나무가 김만배를 포섭을 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내용과 거꾸로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대장동 일당이 사업을 해서 한탕을 벌이기로 하고 이재명 쪽에 접근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이번 공소장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쪽에서 이 대장동 사업을 해서 반대 급부를 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사업자들을 포섭을 했다는 겁니다. 거꾸로가 되는 거죠. 공소장에 되어 있는데, 이재명 중앙정부 진출 돕기 위해서 큰 수익이 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다. 그래서 원래 이 대장동 위례 그 공소장에서는 사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측근 포섭을 해서 로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꾸로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이재명 쪽에서 움직여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을 했다. 자,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정진상과 김용이 먼저 대규모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사 설립을 위해서 유동규
함께 노력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또 이 내용도 있습니다. 정진상이 김만배가 대장동 수익 중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달라는데 안 주니까는 이 양반 미쳤구만.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이 양반 미쳤구만. 그러니까 김만배이 미쳤구만. 그러면서 20억을 직접 달라고 요구를 했다. 20억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원래 그냥 말 안 해도 다 줘야 되는데 대장동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으니까는 돈을 줘야 되는데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이 양반 미쳤구만 이렇게 하고 20억을 직접 요구를 했다.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2020년 10월에서 2021년 2월 사이에 김만배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얘기했다.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 실장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이 양반 미쳤구만 이었다. 당연히 본인들은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만큼 사업을 몰아줬으니까는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몰아줬고 또 경쟁자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일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자기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 달라는데 안 주니까는 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검찰 수사는 이재명을 조준하게 돼 있는데 그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대장동 428억 원 수사판 커졌다. 정치 공동체 이재명 정진상 돈 흐름 물증이 강건이다. 자,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이 또 영장에 나왔죠. 결국은 정진상이든 김용이든 이렇게 대장동으로부터 받은 돈을 쓴 곳이 물론 개인적으로 뭐 얼마 착복했는지 이것은 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성남시장 재선 자금 또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들어갔겠죠. 또 그 대선, 경선, 또 본선 여기에 쓰였기 때문에 정치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 공동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정치 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대선 자금으로 인식할 때는 이재명 수사가 불가피한 거죠. 검찰은 수십 명을 조사해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기소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위기에 처하니까는 전면전을 선포를 했다. 검찰이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고 있다. 창작의 완성도도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는 못 될 것이다. 다 가짜로 지어냈다는 이야기죠. 428억 저수지 발언은 허구 주장일 뿐이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지는 이것이 전부 다 검찰이 이 소설을 쓴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대장동 거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치 이슈들을 방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대장동 그분이 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재명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용기 문제, 동남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 문제에 MBC 기자들을 못하도록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언론 탄압이다. 편집인협회뿐이 아니고 지금 8개 언론단체가 일제히 이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익을 훼손시켰다. MBC가 그 바이든 거기 자막을 달아서 또 미국 국회 이렇게 자막을 달아서 왜곡을 했고 조작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미국의 특파원들이 MBC 특파원들이 미국 그 백악관과 국무부에 이 번역된 것, 이 XX 번역된 것 F로 시작되는 아주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비속어를 사용을 했는데 미국 국회에 대해서 또 바이든에 대해서 폄훼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 이런 것이 국익을 훼손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제안을 했다. 그 대통령실은 MBC가 외교 왜곡 방송을 했다. 탑승 제한이지 취재 제한은 아니다. 자, 탑승 제한이지 취재 제한은 아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입 기자단은 조속히 철회하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탑승 제한이지 취재를 제한한 적은 없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취재 편의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만사 제쳐놓고 이 기사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1면부터 쭉 나가는데 경향신문 1면은 MBC 탑승 배제가 국익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또 1면 윤 대통령 권력 비판 부도에 노골적 언론 통제. 자, 권력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권력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MBC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서 대통령을 흠집을 낸 것이고, 그리고 이 노골적 언론 통제도 언론 통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어쨌든 이 진실과는, 실체와는 다르게 이 왜곡이 돼서 막 전파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안간힘을 쏘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또 이재명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 언론 보도의 한겨레와 경향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면서.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단 저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용기에 한 30번 정도 타고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동행하고 수행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풀 기자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그 대통령실, 그전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 동행 취재를 신청을 하죠. 모든 언론사가 다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아주 과거에는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나 뭐 그때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수행 기자들의 비용까지 다 뭐 처리를 해줬다고 하지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는 제가 출입을 한 김대중, 김영삼,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취재를 가는 언론사가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전용기 탑승 비용이 일반 민항기보다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용기를 상당히 널찍하게 쏘고 갑니다. 널찍하게 쏘고 가기 때문에 더 비싸고, 그 다음에 가서 호텔 숙박 비용 이런 것도 다, 또 프레스 센터 이용료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식대 정도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이죠. 자, 그 상황에서 이번에도 동남아를 순방을 하는데 각사별로, 그러니까 1인당 한 명 비용이 한 8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데, 벌써 6개월 만에 세 번째 지금 해외 순방이죠. 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언론사에서는 보내지를 못합니다. 보내지를 못하고 통신 기사를 받아서 대체를 하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 한 80명선이 이 기자단이 구성이 됩니다. 뭐 팬 기자라고 하죠. 팬 기자와 카메라 기자를 다 합해서 80명선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 출입하는 언론사는 한 130개 가깝고, 기자들은 한 230~40명 정도 됩니다. 정식으로 등록한 기자들이. 자, 그러면은 230~40명 중에서 80명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가는 거죠. 이 230~40명 중에는 취재 기자도 있고 카메라 기자도 있습니다. 공식 출입 기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80명선이 기자단을 구성해서 전용기를 타고 가면은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되느냐. 비용은 다 냅니다. 비용은 다 내는데, 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일단 현지에 도착을 하면은, 비행기 출입국 절차를 안 거치죠. 출발할 때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그냥 버스로 같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 타고 가고, 현지의 공항에 도착을 해서도 출입국 절차를 안 거칩니다. 바로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서 버스로 또 이동을 하죠. 대통령 일행과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만약에 지금 갈 때 기내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올 때 기내에서 간담회를 하면은 MBC는 참석을 못 하겠죠. 기내 간담회 그 취재를 못 하겠죠. 뭐 그렇다고 보도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기사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풀 기사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 기사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지에 도착하면은 대통령 일행과 같이 움직여서 숙소 예약도 대통령실에서 다 해놓습니다. 숙소 예약도 해놓고 어떻게 짐 같은 것도 그 대통령실에서 다 해서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선발대가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프레스룸도 설치를 해서 프레스룸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 이 과정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취재편입니다. 취재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만약에 MBC처럼 이렇게 따로 가면은, 저도 과거에 따로 하면 민항기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 공군 1호기, 지금의 공군 2호기, 거기가 한 40인승 되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 갈 때는 그것을 타고 가면은 기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민항기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번에 MBC처럼 따로 민항기로 가게 되면은 번거롭죠. 출국할 때, 다 출국 절차를 다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현지에 도착을 했어도, 공항에 도착을 했어도 개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개별적으로 이동을 하고, 이 숙소도 별도로 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전용기로 같이 가면은 대통령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약을 다 해놓는데, 대신 뭐 프레스룸, 뭘 설치해 놓으면은 MBC 기자도 프레스룸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취재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취재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대통령실에서 홍보라인에서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들이나 이렇게 쭉 취재를 해서 과거에는 뭐 이런 사례가 있느냐, 자,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를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엠바고라고 있죠. 엠바고. 일정 시간 보도 제한입니다. 보도 유예죠. 그것은 대통령의 일정에 주로 걸립니다. 엠바고가 걸리죠.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엠바고를 어쩔 수 없이 깰 때가 있습니다. 출입기자가.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단독 특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엠바고를 일부러 깨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한 2주 정도 출입 정지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YS 때 그 청와대를 출입을 할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 대구에 중요한 현안 때문에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저는 의도적으로 엠바고를 깼죠. 왜 그러냐면 너무 대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도 2주 동안 출입 정지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들, 가령 뭐 청와대 출입 기자가 밖에서 폭행 사건을 저질러서 그 언론사가 1년 출입 정지를 당했다는 이런 사례들, 그것도 다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왜 언론 탄압이냐? 언론 탄압이면은 그때 조중동 막 세무조사하고 사주들 구속하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출입 기자를 아예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 사례는 뭐냐면은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언론사 사장들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했는데 그때 임동원 국정원장이 좀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에서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죠. 북한에서 이 김정일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할 거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오프 더 레코더를 전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프 더 레코더는 엠바고는 일정 시간 후에 보도를 하지만 오프 더 레코더는 아예 비보도죠. 보도하지 말자. 자, 그런데 그것을 중앙일보가 깼습니다. 중앙일보가 깨서 이 중요한 문제라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중앙일보 청와대 출입 기자에 대해서 이 100일 동안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그 전에 또 풀어줬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다 검토를 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취재는 해라. 뭐 취재를 거부하면은 취재를 못하게 하면은 그건 완전한 언론 탄압이죠.
자, 그런데 취재 편의를 걷어들이겠다. 왜? 아니, 계속 취재 편의를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국익에 저해되는 그런 보도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시정도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찰을 빚으니까 후속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하는 보도를 하고, 또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고 했다. 특히 외교적으로 국익에 저해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또 해외에 나가서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취재 편의까지 제공을 해야 되느냐. 취재 편의를 제공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 거부가 아니고 취재 편의를 제공 못하겠다. 자, 이 상황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시정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국익이 훼손되고 또 계속 적대감을 대통령실에 내비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같은 이런 보도들을 하는데 어떻게 취재 편의를 제공을 하느냐. 그래서 취재 편의를 걷어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이 최선이었나? 한때 저도 최장기 청와대 출입기자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30차례 해외 순방을 취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이런 방식이 최선이었나. 물론 취재 거부가 아니고 취재 편의를 걷어들인다고 해도 자, 그러면 취재 편의를 걷어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얻을 것이 무언가. 그냥 국익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뭐 이 정도는 되겠죠. 자, 그런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방식이 최선이었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지금 언론중재위에 외교부가 뭐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정식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고소고발 또 국민의힘이 고소고발을 해놓은 것이 있죠. MBC를. 그 사건에 집중을 하고 또 이번에 순방을 가면서 차라리 MBC 쪽에 엄중 경고를 하고 재발을 할 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경고를 하고. 자, 이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제도적 틀 안에서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당장 언론단체 8개 언론단체가 비판声明을 냈습니다. 이 8개 언론단체 안에는 조선일보 같은 또 보수 성향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명의로 기자협회 명의로 이렇게 성명을 내기 때문에 저도 기자협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고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은 전용기를 우리도 안 타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했습니다. 뭐 그것이 큰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적인 사안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도어 스태핑, 아침마다 도어 스태핑 하면서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는 이런 언론 친화적인 대통령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어제 막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 기자실은 뭐 다 참여를 하죠. 뭐 보수 성향 언론이나 진보 성향 언론 다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비판 성명을 발표를 했죠. 철회하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 성명으로 끝났지만은 서로 투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도 각사 출입 기자의 의견을 듣고 또 심지어 이 회사 각사 출입 기자가 있는 회사의 의견까지 다 들어서 뭐 공동 대응 방안을 막 모색을 하고 했는데 이 비판 성명을 발표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지만 일부 언론사에서는 탑승을 일괄 보이콧하자, 전부 다 전용기 타지 말자, 80명이 전부 다 타지 말자 이런 그 주장까지 나왔고, 아예 이번 순방 취재는 보이콧 다 해버리자, 순방 취재하지 말자, 대통령 아무것도 보도하지 말자, 뭐 일부에서 나왔지만은 자,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출국을 하는데 이 언론이 뭐 한겨레 경향은 물론이고 다른 언론사들도 이 문제에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뭐 G20 하고 아세안 이런 데 가서 경제 통상 외교를 하는데 그것들이 다 묻혀버리죠.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취재 거부는 아니고 취재 편의를 거둬들이는 데 대한 이익, 그러니까 국익을 훼손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는 뭐 다른 언론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가짜 뉴스 하면은 이렇게 편의를 철회한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이익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 반면에 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도적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가짜뉴스가 유난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여론전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죠. 민주당을 비롯해서 또 진보 성향 언론 매체들이 여전히 이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송도 그렇고 공영방송 다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민주당과 서로 같이 조율을 하면서 선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벌어졌던 김의겸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유튜버 채널 더 탐사 김의겸이 협업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청담동 술파티, 심야 술파티 이야기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 그리고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뭐 첼로가 연주되고 뭐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이야기들이 김의겸이 국정감사장에서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가짜 뉴스로 점점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사생활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팩트로 이게 허위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석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총재 권한대행 자유총연맹 술자리가 있었다는 7월 19일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경찰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치 기록을 확보했는데 7월 19일 밤 청담동에 있어야 되죠. 김의겸 주장대로라면은. 그런데 휴대전화 신호는 영등포 강서구 일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강남 청담동과 강서구 영등포는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그 시간에 청담동 술집에 있었다. 이 제보는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이세창 이 국감 다음날 김의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최근에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다 제출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전화를 건 시각, 발신 지역이 기록되어 있고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7월 19일 밤에 휴대전화는 영등포구 일대에서 포착이 됐고 밤 11시 55분에 새벽 3시까지 뭐 술을 먹었다고 했는데 밤 11시 55분에 마지막 통화 장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첫 통화 장소는 강서구였다. 집이 있겠죠. 강서구였다. 그리고 이세창은 7월 19일 밤 청담동은커녕 강남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이 청담동 술집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봤다고 주장을 했던 첼리스트 있죠. 여성 첼리스트는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은 불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본인이 유튜브에 올린 연주 영상도 다른 사람의 이 연주 음악을 틀고 뭐 흉내만 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 영상들도 일제히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뉴스 지금 판을 치고 있지만 팩트 체크에서 다 하나씩 깨지고는 이런 상황이고 또 MB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했던 뭐 가짜 자막 또 선동 이런 것들도 지금 허위에 가까운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에서 정확하게 제도에 의해서 그것을 시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